자, 친구들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용해와 용액이라는 단원이에요. 용해가 뭐고 용액이 뭐야? 국어부터 알아야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렇게 요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걸로 시작해 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무거워. 당나귀 죽네. 아우 소금을 잔뜩 싣고 가고 있는 당나귀가 무거워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침착하면 살 수 있다. 내 등에 있는 것은 소금. 용질이 되지. 용질은 용매에 녹는다. 그렇다면 소금을 녹이는 물에 뛰어들면 살 수 있다. 우와! 이게 뭐야? 당나귀가 왜 이렇게 똑똑해? 그쵸? Good idea. 우와, 진짜 똑똑한데. 자, 그래서요. 진짜 물에 빠져버렸어요. 용매의 양이 많을수록 용질은 더 많이 녹지. 그러므로 난 살지. 붕덩 히. 뭐야? 진짜 똑똑하다. 아이고 내 소금 난 망했네. 아저씨 어떡해요. 소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비쌌는데. 진짜. 근데요, 이 당나귀 진짜 똑똑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용매가 어쩌고 용질이 어쩌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 물에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어떻게 되나 관찰해보자. 일단 그걸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소금. 그리고 분말 주스, 나프탈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가지고요. 물에 한번 넣어본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 녹는 정도는 어떠할까? 비교해봤습니다. 비커 3개에 같은 온도의 물을 각각 20ml씩 담은 다음에요. 각 비커에 소금, 분말 주스, 나프탈렌을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았다라는 겁니다. 좋아. 어떻게 됐을까? 자, 각 비커에 같은 가루 물질을 3숟가락씩 더 넣었어요. 아까는 한 숟가락 넣었잖아요. 그쵸? 자, 아까 한 숟가락 넣었는데 이번에는 3숟가락씩 더 넣었습니다. 한 숟가락 넣어둔 데다가 3숟가락을 더 추가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요. 가루 물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약숟가락과 유리막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막 섞이거나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 않겠죠? 자, 어떻게 됐을까? 물에 녹겠지 뭐. 다 녹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가루물질 한 숟가락 넣었더니요. 일단 소금 다 녹았어요. 사라져버렸네. 소금. 하얗던 소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버린 거야? 자, 근데 사실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물에 모두 녹아서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죠. 분말 주스 역시 모두 녹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대신 색깔이 분말 주스 색깔 같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나프탈렌은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아무리 저어도 어떻게 해도 나프탈렌이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나프탈렌이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거나 물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숟가락 넣었을 땐 이랬는데요. 이제 그럼 3숟가락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3숟가락씩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소금, 어라? 아까처럼 다 사라져버릴 줄 알았는데, 다 녹아버릴 줄 알았는데 소금이 녹다가 바닥에 조금 가라앉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 소금은 물의 양에 따라서 녹는 양이 조금 다른가 봐요. 물의 양이 좀 더 많아야 이걸 다 녹일 수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여기는 좀 물에 적게 녹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얘는 물에 좀 적게 녹는구나. 자, 분말 주스도 역시 3숟가락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분말 주스는 다 녹았어요. 색깔 역시 분말 주스 색깔과 같게 변했는데 아까보단 조금 더 진해졌어요. 그렇죠? 얘는 물에 잘 녹네. 많이 녹네. 소금보단 더 많이 녹을 수 있네. 똑같은 양의 물인데. 그렇죠? 나프탈렌은요, 여전히 안 녹아요.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거나 물에 떠 있습니다. 물에 아예 녹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가루 물질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니구나. 그렇죠?
자,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물에 많이 녹는 물질도 있고 적게 녹는 물질도 있어요.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었고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정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에 녹는 가루 물질도 많이 넣으면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기도 했고요. 맞아, 그랬어. 근데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생님. 없어진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골고루 섞여서 작은 알갱이로 변해서 골고루 섞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애들이 섞여서 뭐 보이지 않게 되고 소금은 뭐였고 자, 이런 것에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의 개념 이해하기라고 했지요. 자, 우리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바로 소금 녹인 거. 소금이라는 걸 물에다가 넣어줬더니 얘들이 아주 골고루 섞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고 물은 짜졌어요. 소금물이 됐어요. 그렇죠? 아무런 맛도 나지 않던 물이 소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이름을 붙였거든요. 소금에게는 용질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물론 소금은 용질이다. 그렇게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금처럼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아까 분말 주스도 용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에 녹으니까요. 자, 그리고 용매란 이름은 물한테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용매는 어떤 경우에 용매라고 할까요? 물만? 아니에요. 다른 물질을 녹이면 그건 용매예요. 자, 소금은 물에 녹지만 알코올이나 또 다른 것들도 또 용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탄올 이런 것도 용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다른 물질을 녹이면 용매가 되는 거예요. 즉 소금이라는 용질은 물이라는 용매에 녹아서가 있어야 되겠네. 녹아서 이건 뭘까요? 녹아서 이게 바로 용해입니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 자, 우린 이것을 용해라고 얘기해요. 자, 다른 건요. 소금이나 물 이런 것들은 물질이지만 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녹아서 뭐가 됐지? 소금물이 됐어요. 집어 먹어보면 짜요. 그렇죠? 어디를 찍어 먹어봐도 다 똑같이 짜요. 그렇죠? 자, 이 바로 소금물이 된 겁니다. 골고루 섞여가지고요. 여기저기에 다 골고루 섞여 있어서 위쪽을 찍어 먹어도 짜고 가운데 찍어 먹어도 짜고 저기 바닥 있는 쪽을 찍어 먹어도 똑같이 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용액. 자,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실제로 이 안에 작은 알갱이가 되어서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그러면요 뭐든지 막 먹어보면 돼요? 뭐든지 먹어보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소금이랑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먹는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실제 먹지 못하는 것도 많으니까 무조건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자, 그러니까 분말 주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해, 용질, 용매, 용액에 설명하자면 분말 주스도 물에 용해되었고 물에 녹는 용질이 바로 분말 주스고 물은 분말 주스를 녹이는 용매고 그렇죠. 분말 주스가 물에 용해되어 분말 주스 용액이 된 겁니다. 즉 분말 주스라는 용질이 물이라는 용매에 용해되어 분말 주스 용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 특징이 있겠네요. 용액의 특징 있죠. 용액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두어도 가라앉거나 떠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거름종이도 거름장추로 걸러봐도 거름종이에 남는 것도 없고요. 네. 용액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물질이 섞인 정도는 같아요. 왜? 아주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용질이 용매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 속에도요. 이런 용해 현상이 있나요? 네. 자, 생활 속 용해 현상 되겠습니다. 국이 싱거울 때 소금 넣어서 간을 맞춰요. 그렇죠.
이것도 용해된 거예요. 소금이라는 용질이. 그쵸? 분말 주스를 물에 녹여 주스 만들어 마시고 설탕을 넣어서 음식의 단맛을 내고 이런 게 전부 생활 속 용해 현상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선생님, 근데요. 얼음이 녹는 것도 그럼 용해예요? 에이. 얼음이 녹는 건 상태 변화지. 자, 얼음이 녹는 걸 용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얼음이 녹는다라는 건 고체였던 것이 액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용해가 아니에요. 얼음이 녹는 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융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똑같이 녹는다고 표현하지만 소금물을 만들 때와 같이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이는 현상은 용해.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은 융해라고 하니까 친구들 요거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모두 다 용액인가요? 용액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용액이란 두 가지 이상의 순수한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초, 탄산음료, 이온음료, 손세정제, 주방세제, 렌즈세척제, 구강청정제, 향수 이런 것들은 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골고루 잘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흙탕물은 조금 있으면 가라앉는 게 생기죠. 두 층으로 분리되잖아요. 이런 건 용액이 아니에요. 과일을 갈거나 짜서 만든 주스 역시 그거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층이 막 분리되거든요. 그런 거 용액 아닙니다. 자, 율무차나 된장국, 코코아차나 미숫가루 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나중에 되면요. 이거 층이 막 분리돼가지고 오래 두면 가라앉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용액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친구들 용액이다, 용액이 아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좋았어. 자, 내 스스로 잘 정리해야지.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자, 이거 꼭 구분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고요? 보세요.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어떻게 되는데? 자,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런 거지? 그건 아주 작은 알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볼게요. 자, 각설탕 준비했습니다. 각설탕을 준비해서 물에 용해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물에다가 각설탕 하나 통 넣어주고 어떻게 되나 보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일단 물에 넣은 각설탕이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이쁜 각을 이루고 있던 각설탕이 맞아요. 이렇게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거 아지랭이처럼 뭔가 좀 퍼져나가듯이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뭉쳐있던 큰 설탕 덩어리가 작은 설탕 덩어리로 막 흩어졌어요. 아, 이거 큰 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작은 덩어리들이 뭉쳐져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물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원래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요. 작은 설탕 덩어리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매우 작게 나누어져서 물속에 섞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모두 녹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거요. 먹어보면 달아요. 요 안에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알갱이,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입자라고 합니다. 입자라는 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질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우리는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뭐 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자 정도는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설탕도 역시 이런 작은 입자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에 그대로 섞여 있는 거고 이것들이 뭉쳐져서 작은 알갱이 큰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가 그걸 또 먹게 되고 하는 거죠.
자, 입자, 설탕 입자라는 건 한 덩어리의 각설탕은 작은 설탕 덩어리들을 뭉친 거고요. 작은 설탕 덩어리는 또 훨씬 더 작은 설탕 입자들이 뭉친 거예요. 즉,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설탕 입자들이 모여서 작은 설탕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설탕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금도 녹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졌고, 분말 주스도 그랬죠? 그래요. 모든 물질은 이렇게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알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입자들이 뭉쳐져서 이런 설탕 알갱이가 되고 또 이게 또 흩어져서 또 다 입자가 되고 그러면 이거 혹시 중간에 이게 좀 뭐 작아지거나 뭐 많아지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물질이 물에 용해될 때 변화, 한번 무게 변화 있나 없나 살펴봤습니다.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 그리고 용해된 후에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요. 어떻게 되나? 먼저 전자저울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설탕이 담긴 약포주와 물이 담긴 비커의 무게를 각각 측정하는 겁니다. 자, 설탕을 그냥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약포지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설탕과 약포지 이 둘의 무게를 합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무게 비교할 때 약포지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 마찬가지예요. 물만 잴 수 없기 때문에 비커에 담아서 쟀거든요. 그래서 이 물과 비커의 무게가 합해진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뭐 이 약포지랑 이 비커 그대로 다시 잴 때 함께 해주기만 하면 무게가 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그렇죠? 자, 설탕을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서 모두 녹였습니다. 이때 뭐 설탕을 더 추가한다든지 물의 양을 더 많게 한다든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됐던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이 비커에다가 아까 물 담겨 있는데 설탕 부었죠. 그래서 이건 지금 설탕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무게 처음에 약포지 무게도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빈 약포지와 설탕을 모두 녹인 설탕물의 무게를 한꺼번에 측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무게 변화가 없다면 설탕이랑 약포지 위에 올린 설탕 그리고 물이 담긴 비커 이 무게 더한 거나 이거나 다 같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뭐 빠지거나 더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과 봤습니다. 과정 1에서 측정한 무게, 즉 설탕이 담긴 약포지의 무게가 10이었고요. 물이 담긴 비커의 무게는 150이었어요. 여기는 약포지와 설탕의 무게가 더해진 거고 이거는 물과 비커의 무게가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설탕이 물에 용해됐습니다. 그렇죠. 다 녹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재봤더니 설탕물이 담긴 비커래요. 그러면 여기 설탕이랑 물이랑 비커에 또 빈 약포지까지 했으니까 처음에 있던 거 그대로 다 들어간 거 맞죠? 자, 쟀더니 얼마가 됐다? 160. 어라? 얘랑 더해서 160. 똑같네. 그렇습니다. 변화 없다는 거예요.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 설탕의 무게와 물의 무게를 합친 무게가 용해된 후의 설탕물의 무게와 같습니다. 아무 변화 없다는 거죠. 즉,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무게 변화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가지도 않았고요. 뭐 조금만 뭐 다른 게 더 더해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이 물에 용해된다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주 작은 입자로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변화 없다는 거죠. 물질이 물에 용해될 때 변화를 보니까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설탕 입자와 물 입자가 골고루 섞여서 설탕 용액이 됩니다. 이때 물질은 용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입자로 나누어져서 용매에 골고루 섞여 용액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들 없어졌네, 없어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설탕 입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 친구들, 이 설탕이라는 용질이 물이라는 용매를 만나 용해돼서 설탕물이 됐는데요. 보세요. 물과 아주 골고루 섞여 있죠.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대로 다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우리가.
설탕물 속에 설탕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확인시켜 달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물 날려버려. 자, 진한 설탕물을 패트리 접시에 담고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둔 다음 물을 증발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못 믿겠다면 내가 다시 설탕 보여줄게. 물 증발시켜 버릴게. 그렇게 했더니 물에 녹아있던 설탕이 다시 패트리 접시 위에 짜자잔 이렇게 나타나서 투명하고 반짝이는 막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해줬으니까 이제 믿을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입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게 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 그대로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키위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 용해와 용액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물질을 물에 많이 녹이고 싶어요. 어떻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물질을 물에 많이 녹이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질의 양만큼 물을 좀 많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따뜻한 물에 많이 녹으려나? 이거 실험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물질을 물에 많이 녹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의 양과 온도에 따라서 물질에 녹는 양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물의 양 그리고 온도 요거 다르게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백반을 물에 많이 녹이려면 물의 양과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먼저 물의 양부터 다르게 해줘 봅시다. 물의 양에 따라 백반이 녹는 양 비교하기. 그렇다면 선생님, 물의 양 말고 나머지는 모두 같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의 양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같게 할 거예요. 보세요. 다르게 한 조건은 물의 양입니다. 나머지 물의 온도나 백반 알갱이 크기와 양, 젓는 빠르기는 같게 해주자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실제로 하나는 물 50ml, 하나는 물 100ml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같은 비커에 물의 양은 다르게 했지만 물의 온도는 같아요. 자, 거기다가 똑같은 양의 백반을 넣었습니다. 같은 온도의 물 50ml와 100ml가 담긴 각 비커에 백반을 똑같이 2숟가락씩 넣어주고요. 또 저을 때도 같은 빠르기로 저어줬습니다. 자, 얼마나 녹았는지 관찰해 봤더니 빠바바밤 결과 어떻게 됐나요? 50ml의 물에는 백반이 다 녹지 않고 남아서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아이쿠야, 그렇죠. 그런데 100ml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백반이 물에 다 녹아서 용액이 투명해집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물의 양이 많을수록 백반 물에 더 많이 녹는다는 걸. 물의 양 많을수록 좋아. 그럼 이번에 뭐 해볼까요? 온도 해야겠죠. 온도.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물의 온도에 따라서 백반이 녹는 양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럼 역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다르게 해야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게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알 수 있잖아요. 즉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물의 양이라든지 백반 알갱이의 크기와 양이라든지 젓는 빠르기는 같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는 따뜻한 물, 하나는 차가운 물이라는 것만 달라요. 양은 똑같이 50ml 되겠습니다. 같은 양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담긴 각 비커에 백반을 2숟가락씩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어봤습니다. 넣는 양도 똑같아, 2숟가락.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어서 관찰해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따뜻한 물에서는요, 다 녹았어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요, 라라라라라. 바닥에 가라앉는 게 좀 있네요. 다 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물의 온도 어떨수록? 높을수록 맞아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백반이 물에 많이 녹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제 알았죠? 물의 양은 많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거. 그럼 선생님, 우리 이번에는요. 물의 온도에 따라 백반이 녹는 양 비교하기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우리 아까 따뜻한 물, 차가운 물 했잖아요. 이번에는 온도를 한번 낮춰봐요.
자, 백반이 녹아있는 용액의 온도를 한번 낮춰봅시다. 이때 따뜻한 물에다가 아주 진한 백반 용액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온도가 높을수록 이거 더 잘 녹는다고 했으니까요. 많이 녹는다고 했으니까 따뜻한 물에다 백반을 최대한 많이 녹여주세요. 그래서 아주 진한 백반 용액을 만든 다음에 자, 이걸 작은 비커에 담고요. 얼음이 든 큰 비커에 넣어서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이거 백반이 녹아 있었던 거 맞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갱이가 막 만들어질 거거든. 자, 실제로 보세요. 결과 이렇게 됐어요. 하얀색 백반 알갱이가 비커 바닥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따뜻한 물에 사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떡해. 나는 따뜻해서 이만큼 녹아있을 수 있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난 그만큼 못 녹아. 자, 선생님이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치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나는 따뜻한 물에 10만큼 녹을 수 있는데 온도가 떨어졌어. 그럼 이 물에는 8밖에 못 녹는데? 그럼 나머지 2는 어떻게? 다시 알갱이로 돌아가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백반이 따뜻한 물에 녹아 보이지 않다가 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백반이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렇구나. 자, 용액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백반이 더 이상 물에 녹아있지 못하고 하얀색 백반 알갱이가 다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아주 재미난 실험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의 양이 많을수록, 물의 양을 많게 할수록, 물의 온도를 높게 할수록 백반을 물에 더 많이 녹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알았네요. 온도하고 물의 양이 영향을 준다는 거. 어디에? 물질이 물에 녹는 양! 이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 물질이 물에 녹는 양에 영향을 주는 게 금방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물의 양 많게 하니까 더 많이 녹았고 따뜻하게 온도를 높게 하니까 더 많이 녹았죠. 그러니까 이 물의 양과 물의 온도가 물질이 물에 녹는 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아유, 그렇군요. 실제 물의 양에 따라 물질이 녹으면 달라졌어요. 용질이 물에 다 녹지 않고 남아있을 때 물의 양을 많게 하면 남은 용질이 모두 녹일 수 있다는 얘기 맞죠? 즉, 이게 남았네? 그럴 때 물 더 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 물질이 녹는 양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용매양이 같더라도 온도를 달리하면 더 많이 녹일 수 있고 또는 더 적게 녹일 수도 있어요. 온도를 높게 하면은 더 많이 녹을 거고 온도를 낮게 하면 더 적게 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물질을 물에 많이 녹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의 양 많게 하고 온도 높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넣은 소금이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물을 넣으면 소금 모두 넣을 수 있어요. 물 좀 더 넣어서 다 녹여줄 수 있다는 거. 시럽을 만들 때요. 설탕을 많이 녹이려면 어떻게? 물 따뜻하게 데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녹일 수 있어요. 빨래할 때 가루 세자 많이 녹이고 싶다고요? 따뜻한 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녹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쉽고 많이. 자, 물질이 물에 많이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다들 알았죠? 뭐가 영향을 준다? 물의 양, 그렇습니다. 물의 양과 물의 온도가 영향을 준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